본부 임차는 나한테 권리도 없는데 회사만 엄청 그렇죠. 많이 벌어가요. 1억이 넘어가는데 그 보증금, 권리금 다 제 돈으로 일단 내면서 할 거면은 점주임차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근데 뭐 안전하기는 해요. 도망 나올 때는 또 음, 쉬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사장입니다. 어떤 거 궁금하신데요? 어제 시우 개발 담당자 만나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설명회를 갔다가 바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치가 이제 그냥 이제 9호선 그 인근에 있는 개인 슈퍼짜리예요. 예. 7평짜리. 여기가 이제 형태가 이미 이제 시유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공부임차로 해서 그린 1이랑 그린 2 타입이 있어서 그걸로만 이제 진행이 가능한데 제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여기가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마트 하시는 분은 매출은 한 70만 원 정도 했대요. 하루에 10시간씩 하시고 네. 부부가. 근데 고향으로 이제 권리금 받고 내려가는데 여기가 이제 권리금이 이제 6,500만 원이고 15평짜리인데 보증금이 이제 2천이고 월세는 원래 이제 160인데 시외 직원이 협의해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더 길게 이야기하셔도 네네. 도돌이표일 것 같긴 한데 월세가 네네. 100만 원짜리 매장이잖아요. 네. 본부 임차잖아요. 본부 임차는 저는 하라고 권할 때는 월세 최소 300, 400 이상 되는 거는 본부 임차해도 돼요. 아, 네네네. 예, 월세 100만 원짜리를 나눠서 내겠어요, 안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게 투 타입을 해서 제가 이제 임대료도 다 내고 권리금, 보증금도 다 제가 내고 물론 근데 그 나중에 권리는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돌려받을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편의점의 네네. 장점이라 해야 되나? 한 개 더 보너스 같은 느낌이 나중에 재계약할 때 네. 일시지원금이라든지 배분을 더 올려받는 그게 5년 동안 묻어갔을 때 1년에 뭐 1000, 2000 이 정도의 느낌의 보너스거든요. 네. 근데 본부 임차는 그게 없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GS도 이제 상담을 받아봤는데, 거기도 이제 물건 나온 게 네. 6개 소개시켰는데, 거긴 가보지도 않았는데, 공부임차밖에 없고, 시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주임차는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공사에서 이제 점주임차는 과거에는 많았는데, 점점 이제 네. 본부임차로 많이 바꿨고, 기존에 이제 점주임차도 자기들이 뭐 인수하는 케이스도 많고, 네. 물건이 없고, 그만 하실 거면 차라리 이제 저보고, 어디 뭐 이제 상가를 알아보고 네. 거기에서 뭐 할지 안 할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점주임차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상담 통해서 소개시켜 주는 거는 물건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점주임차는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가 편의점 경험 있던 것도 아니고 한번 이제 일본에 이제 막 뭐 유튜브도 열심히 그래서 이제 대표님 영상도 되게 잘 도움되는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렇게 의뢰도 했지만은 고민이 되게 스러운 거죠. 이게 공부인처로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아파트 뭐 배우 세대가 독점이 있고 뭐 최대는 뭐 월 뭐 200 적게는 그래도 뭐 160, 150 이상은 나온다 뭐 이런 말은 하는데 아파트 뭐 700세대를 단지 안에 있어서 하는데 근데 저도 막 설명을 들으니까 공부인차를 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막 그런 약간 본부 임차는 저는 권할 때는 이제 경험 네네네. 삼아. 아, 예, 예, 예. 경험 삼아 2년 이하. 아, 2년 네네. 정도는 내 네네. 경험을 쌓기 위해서 네.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뭐 5년까지 경험은 쌓을 필요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점포, 본부 음, 임차로 인수해서 경험 좀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경험으로 인해서 점주 네. 임차를 뭐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데를 아, 개발을 하거나. 편의점 쪽으로 많이 알아보려면은 그냥 제가 스스로 네이버 이런 뭐 상가가 됐든 뭐 돌아다니도 어쨌든 그 편의점 자리를 알아보고 점주인차로 이제 접근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대표님? 당장에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본부 임차 2년 이하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2년으로는 안 해주던데, 그 최소 5년이라고. 부임차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점포들 이런 거 아, 인수해도 되고, 그거 아니면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점포들 있거든요. 네. 점주들은 나가야 되고 곧 폐점하는 점포 1년만 운영해 주실 분, 아, 요런 점포는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 조건은 맞춰줘요. 내 예. 최저임금비 정도 나올 정도로. 그런 음, 데 들어가서 1년 정도 경험 쌓고 나오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게 그럼, 아니고 예. 점주임차를 하시겠다 하면은 개발하시는 건 사실 무리죠. 완전 빈 점포를. 예. 그게 아니면 인수를 하셔야 되는데, 인수를 할 때는 뭐 정산서 확인하고 다 하고 그렇게 인수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지금 소개시켜준 자리는 제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 15평짜리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본부임차는 나한테 권리도 없는데 회사만 엄청 그렇죠. 많이 벌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 든 거예요. 비용을 따지니까 1억이 넘어가는데 그 보증금, 권리금 다 제 돈으로 일단 내면서 할 거면은 점주임차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근데 수익률은 그렇죠. 20% 가까이 나니까 거기다가 5년 뒤에 권리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안전하기는 해요. 도망 나올 때는 또 쉬워요. 그리고 본부임차다 보니까. 네. 점주임차면은 임대차까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다음 주에 뭐 이마트도 좀 상담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계속 알아는 보고 있는데 고민스러웠던 게 24시간 운영 형태가 19시간 형태가 있잖아요. 19시간이 그 매출 배분이 적긴 하잖아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는 5% 예, 그렇죠. 근데 저는 24시간 내에서 그 알바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새벽에 매출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서 19시간 형태로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편의점 합하면 잘못된 생각일까요? 저는 그래요. 24시간이 잘 안 되는 매장이 19시간 하고요. 제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 이상 나오면은 24시간을 해야지 야간에 물건 정리도 되고 관리도 되고 다시 아침이 오고 정리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19시간을 하면은 물건 들어오면서 물건 정리하면서 매출도 떨어질 뿐더러 배분도 낮기 때문에 낮에 팔렸는 거 자체도 5%가 더 낮게 들어오잖아요. 네. 보통 그래서 야간에 매출이 한 30, 40 이 정도만 나오면은 24시간 돌리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렇긴 하는데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그 알바생에 대한 그 리스크나 뭐 이런 것도 엄청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24시간이 저는 맞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뭐 장사가 안 되면은 당연히 19시간 하는 게 더 이득이죠. 금전적으로도요. 똑같은 월세가 나가는데 24시간 해서 더 버는 게 낫죠. 저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관점의 차이라서.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편의점 쪽으로 알아본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알아볼 때 접근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야지. 개발 담당자들한테 가면 개발 담당자 자기 실적 채워주는 것만 소개해주지. 개발 담당자는 자기 실적도 아닌데 소개를 왜 해주겠어요? 안 그래요? 제가 반대 이제 뭐 입장에서. 점주일차 이렇게 할 만한 상가짜리나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지역이 서울이세요? 서울입니다. 그쪽에서는 사실 없죠. 그래서 본부임차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인 게 창업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제일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 편의점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여차하지 않으면은 다른 쪽도 어쨌든 지금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소 뭐 1억 이상 다 들어가잖아요. 뭘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창업 투자자가 혼자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벅차고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개발 담당자에 이끌려 다녀봤자 그분 좋은 일밖에 안 시켜줄 것 같고 어떻게 저 같은 경우 창업 준비를 진짜 초보자인데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좀 막막해서 근데 그렇습니다. 서울에 편의점 하실라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본부임차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그러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사실 뭐 아이템이나 뭐 괜찮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제가 아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누구나 이제 제일 쉽게 그 시장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사실 다 알려요. 하지 말라고. 편의점 왜 하냐 막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근데 그거를 창업을 알아보려면은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뭐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든 도움을 받든 아니면 스스로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될지 그냥 실패를 안 할지 그거는 실패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돈 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 제가 말하는 돈 내는 거는 뭐 누구한테 돈 내고 배우라는 게 아니고, 망해야지 배워요. 절실하니까. 그러네요. 지금은 망하지 않고 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40대 이제 중반입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도 하셨겠네요. 예, 계속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그만둔 지 한 2달 됐거든요. 다른 업종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업종을 찾아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어떤 경험도 없고 다시 직장생활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예, 컴퓨터를 하셨으면은 차라리 컴퓨터 관련해서 보수업체를 하는 게 낫지 편의점 하는 것보다는요. 뭐 예를 들어서 식당 요리를 하셨으면은 편의점 하는 것보다는 식자재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은 같이 운영하는 카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실패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경험이 100%는 못 넣더라도 50%는 넣을 수 있으니까요. 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판매직이라든지
네. 물건 물류 창고 이런 데라도 하셨으면은 조금의 네. 경험이라도 녹일 수 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없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면은 지금 20살짜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편의점 하실라 그러면 알바라도 좀 하셨어야죠. 예. 어딜 가서 알바라도 뭐 6개월 정도라도 하면서 점주님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 점주님한테 나 편의점 창업하고 싶어서 배우러 왔다 하고 잘 배우면서 이야기도 좀 듣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그러고 편의점을 나도 해도 되겠다 하면 네. 그때 하셔야지. 지금 개발 담당자한테 끌려서 가면은 그냥 로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금의 경험이라도 있어야지 그걸 녹일 수 있습니다. 또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경험도 쌓고, 네. 좀 더 뭐 제가 또 공부를 하고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급하게 인생 뭐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해서 좀 더 그런 것도 네, 있나 봐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편의점 어디든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받아줄 거예요. 편의점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경험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서 그냥 알바처럼 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대신 사장이다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네네. 좋은 경험도 이야기 듣고 네. 그러다 보면은 좋은 자리가 나와요. 아, 네, 지금 급하게 막 끌려다니니까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로또죠, 진짜. 모르니까 6개월, 9개월 이렇게 두고 천천히 보다 보면은 좋은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렇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담당 직원들이랑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한번 인수해 볼래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저는 개발 담당자랑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조건. 아,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좀 판단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들어가세요. 예.